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불면증, 가정 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아저씨, 목소리가 좀 낮아진 것 같아. 초장부터 아저씨? 5일 전에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느껴졌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낮아진 마왕님 하의 목소리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자 볼륨을 한껏 올려서 듣는데 엄마님이 들이닥쳤어. 하필 그때 왕창 높아진 볼륨으로 라디오 스피커에서 나오던 얘기는 섹스가 어쩌고 섹스리스가 어쩌고 참 이 난감. 결론은 말이야 우리끼리만 들어야 하고 우리의 적들이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할 때는 예고를 해달라는 거야. 청취자 여러분 볼륨 좀 잠시 줄여볼래? 이딴 식으로라도 플리즈. 밑에 리플 달려있습니다. 들키지 말아야지. 그리고 닉네임 좀 지어. 닉네임 없네요 이 식구. 네. 여기다가 자기 닉네임이나 이름이 남았다가는 부모님한테 적발되면 곤란한 식구인 것 같습니다. 개구리 사탕은 섹스 얘기가 그리 비밀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얘기 듣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면 좀 민망하긴 하지. 마탕마녀는 웬만하면 헤드폰 끼고 들어주는 센스. 그리고 한밤중에 왜 볼륨을 그렇게 높여서 듣는 겐가? 닐리리아 삐약이 우리 집은 아버지 빼고 다 들어. 별로 식구들의 호응이 좋지 않은데요? 네가 헤드폰 껴 이런 반응인데요. 고스 처음 들은 내 친구. 말뚝 박힌 드라큘라. 마음 조금 늦었지만 고스 처음 들은 내 친구 얘기해줄게. 내 친구들 중에는 고스 듣는 아이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친구들에게 매일 고스 좀 들어라 하거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들 중에서 제일 밝은, 그러니까 전교 1, 2등 하는 그런 과학실의 개구리 표본 같은 그런 고1 생활을 하는 친구에게, 이런 친구가 내 주위에 있는 게 신기해, 뭐 상관없지만, 그런 밝은 친구에게 아무야 너 이제 방학이니까 고스트네이션 한번 들어. 알았지? 너 맨날 12시에 잔다면서 안 들었잖아. 그랬더니 아주 밝은 내 친구 아무는 방학 때 듣겠다고 그런 거야. 그러고 나서 누가 진행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들어보면 알아. 낮은 톤의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진 멋진 가수가 해. 그랬지. 그러고 나서 일주 정도 됐을 거야. 마왕이 빨간 탁구공의 비밀 빨탁하는 날 아무가 고스 시작하고 중간쯤에 전화를 한 거야. 전화를 받았어. 그랬더니 아무가 막 우는 거야. 나 무서워 엄마 이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때 생각난 거야. 아무가 무서운 거를 진짜 무서워 싫어한다는 거. 그래서 다음날 집에 찾아갔더니 아무네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가고 없었던 거야. 그리고 아무는 집에 이어폰이 망가져서 스피커로 들었대. 그래서 스피커를 끄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무서워서 스피커 근처를 갈 수가 없었대. 그리고 아무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생명을 위협하는 라디오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나의 밝은 친구 아무는 다크서클이 장난이 아니게 생긴 거야. 친구 인생 망친 기분. 미안하다 아무야.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마무리는 신청곡으로 마릴린 맨슨의 뷰티풀 피플 해줘. 싫어요. 신청곡은 안 받아요. 싫어요. 마녀 밀레니어. 나 3년 만에 첫 글 올리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네. 아이디 정지 48시간 시켜도 난 할 말이 없어.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 근데 3학년까지 하기 싫어한다는 야자를 3학년과 함께 10시까지 해. 근데 보통 2학년 8시까지야. 한마디로 빛의 자식들과 함께 밤까지 지낸다고나 할까. 아무튼 내가 지난번에 좀 황당한 식구를 만났어요. 난 집에 올 때는 용돈을 따기 위해서 또는 밤을 즐기기 위해서 집까지 걸어와. 대충 1시간 정도 걸려.
일단 터널 하나를 지나면 정말 인적이 드물어. 그 밤 시간에 여학생 혼자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나다닌 사람들을 보면 거의 빛의 자식이나 어둠을 즐기는 사람들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말이야, 내가 걸어오는데 누가 뒤에서 날 툭툭 치더라고. 딱 보니까 뽀얀 피부에 완전 빛의 자식인 미남자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어우,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딱 봤거든. 근데 그 미남자 왈 고스 식구죠. 응? 그래, 그 남자는 고스 식구였던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야, 이 근처에서 식구를 보긴 또 처음이네요. 나중에 고스에서 봐요. 이러면 딱 간 거야. 내가 식구인 걸 어떻게 알았어? 나는 헤드폰으로 J-팝을 듣고 있었고 한동안 빛의 자식들하고 지내서 얼굴에 다크서클이나 전형적인 식구들의 삘이 안 났을 텐데 어떻게 돼? 어쨌든 마무리는 마왕이라. 꽃집 주인 선빈영은 관심이 있는데 다크 오로라를 풍기니 아님 말고 맞으면 횡재란 느낌으로 물어본 거겠죠. 그래요. 망, 나 고스 증후군을 하나 찾은 것 같아. 무슨 발음이 들었는지 고스를 생방송으로 날로 들었어. 다음날 학교 가는데 밤 6시에 근근히 일어나서 이빨 닦으려고 화장실 갔어. 칫솔을 들고 치약을 훔치고 닦았어. 이상해. 피부 미용에 좋을 듯한 이 맛이 왜 내 입안에서 느껴지는 거지? 빰빠라밤빰빰. 치약이 아니고 클렌징 폼이었어. 막 나는 클렌징 폼을 치약 삼아 이 닦은 거야. 이걸 고스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그렇다면 순간 사물 인식 장애라고 명명하고 싶어. 저도 했어요. 클렌징 폼이 아니고 진짜 치약까지 생겼었어요. 그게 다 우리 마누라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치약을 하나를 사왔는데 이렇게 튜브에 들어가지고 짜는 치약이 아니고 무슨 무스처럼 치약 위에다가 무스 같은 통에서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이렇게 슉 거품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거품으로 이빨을 닦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 있냐. 근데 그 치약의 그 뻑뻑한 이 빡빡빡빡 닦이는 그런 기분이 없으니까 조금 찜찜했는데 어느 날 닦는데 오, 이빨에서 거품이 브라 하면서 용가리가 불토하듯이 계속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무슨 클렌징 폼이래나? 와, 입에서 거품 때문에 배불러 죽는 줄 알았네. 그래도 죽지 않는 거 보면 역시 우리 어둠의 식구들은 말입니다. 이 잡초 근성이 있어가지고 강해요. 끄떡없어요. 오늘은 방송 끝날 때까지 노래를 앵두를 듣겠습니다. 소희의 앵두. 왜냐고요? 그냥요.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 노래 좋지 않아요? 앵두가 잘 익었네. 네, 소희의 앵두입니다.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이 노래만 나가겠습니다. 캥캥 아로. 앵두가 잘 익었대고요. 브라튜닝 스피어스가 보낸 글입니다. 마왕, 마돈나가 섹시하다고 생각해? 돈나씨가 섹시하다고 생각하냐고. 20대 때는 지금의 브리트니 가로 열고 많이 망가졌지만 뭐 아니면 비욘세보다 섹시했겠지만 지금 50을 바라보는 춘추잖아. 내가 얼마 전에 마돈나의 공연을 봤는데 말이지 정말 할 말이 없더라. 정말 섹시했어. 근데 그 섹시함은 여성이 내는 그런 섹시함이 아니고 남성적인 섹시함이야. 마돈나의 그 팔 근육과 허벅지 근육 장난 아니더라. 마돈나 몸을 보면 가슴이 그냥 큰 근육질의 남자 몸 같아. 아무튼 마왕께서는 돈나씨가 여성적으로 섹시하다고 생각해? 마왕의 의견을 듣고 싶어. 대답해줘. 혹시 내가 이상한 건가? 네. 대답했죠? 다음. 마돈나 저 되게 좋아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지기 전에 되게 좋아했는데 엄청나게 뜨는 바람에 약간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었거든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흔히 겪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개나 소나 말이나 뱀이나 쥐나 닭이나 곰이나 다 들으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누가 와가지고 이럴 때
너 마돈나 알아? 딱 이럴 때 뚜껑이 팍 이러면서 이것들이 너네는 겨우 라이커 버진 듣고 지금 날뛰는 거지만 마돈나의 보더라인 알아? 마돈나의 보더라인 버닝업 알아? 버닝업 홀리데이 응? 럭키스타 이것들이 어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고스 식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세요. 고스가 안 유명했으면 좋겠대요. 자기만 듣는 방송이었으면 좋겠대요. 사람들한테 점점 많이 알려지는 게 싫대요. 근데 우리 방송 그래요. 알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듣진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동네 술집이 있잖아요. 그 동네 술집 사람들이 알긴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오는 사람 맨날 똑같아요. 조금씩 바뀌죠. 동네 누가 새로 이사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펍의 손님은 늘 50명이지 7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30명 되는 것도 아니고 늘 그런. 좋잖아. 네. 마돈나가 그랬어요. 마돈나가 초창기에는 말입니다. 되게 짧았어요, 다리가. 근데 몸 라인을 만드니까 다리가 긴 것처럼 보이대요. 짤뚱한 다리에 크게 잘 빠진 몸매도 아니었고 크게 이쁜 얼굴도 아니었죠. 동네 양아치 소녀 분위기로 패션도 완전 걸레 패션. 막 망사 입어가지고 한쪽은 찢고 뭐 이상한 거 걸레 같은 거 둘둘 감고 액세서리는 몽땅 플라스틱인 그 빈민가 처녀들 패션 뭐 이런 거에다가 춤도 좀 이상했는데 거기다 노래는 결코 잘 부르는 게 아닌. 근데 참 좋았어요. 되게 세련된 감각의 신인이었고 좋았는데 라이커 버진이 터지니까 이 우리 반에 있는 남학생 놈들이 전부 수염 숭숭 난 놈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마돈나가 죽인다며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경우가 듀란은 이제 Girls on Film이 처음에 나오면서 영국 뉴웨이브 씬의 그 희망으로 그리고 비자즈를 능가하는 굉장히 잘생긴 남자애들의 집합체로 뭐 그러면서 연주는 그럭저럭 뭐 애들이니까 뭐 이런 그러다가 갑자기 MTV의 시대가 열리면서 무슨 뭐 유니언 오브 더 스네이크 뭐 헝그리 라이크 더 울프 막 이런 게 뜨면서 우리나라 여자애들이 듀란 오빠 막 이러면서 막 쓰러지고 막 우리나라 듀란 팬클럽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팝 팬들 팬클럽 중에서 최대 팬클럽으로 막 숫자 늘어나고 이러니까 듀란은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밴드다라는 인식이 박혀가지고 어디 가서 듀란 좋아한다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나 듀란 좋아해 그러면 남자애들이 전부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뭐야 저건 막 이러면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메탈리카 우리나라에 백판만 나왔을 때 듣고 쇼크 먹어가지고 메탈리카 듣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 메탈리카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져서 이 밴드 하는 친구들한테 너 첫 합주곡이 뭐였어? For Whom the Bell Story요. 전부 막 어이씨 유명해지니까 진짜 메탈리카는 나만 알고 있었는데 그 기분이 짜릿해요. 근데 마돈나가 어쨌든 그 이후에는 빅스타가 됐고 여러 히트곡을 냈고 그리고 끊임없이 음악도 변하면서 새로운 유행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완전 뭐라 그럴까요? 아마조네스 그 모계 사회의 여왕벌 내지는 두목 같지 않아요? 그 아기를 낳는 과정도 물론 남자가 있었으니까 애가 나온 건데 그 과정이 어느 정도로 섬찟하냐 하면 단지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한테 꼼짝 못하는 남자를 데려다가 아기를 갖게 한 후 남자를 내쫓고 아기는 자기가 갖고 뭐 지금이야 이제 영화 감독하고 결혼해서 조금 부부같이 지내는 듯 보이였으나 정말 첫 애 가질 때는 와 지금 여왕벌 저런 여왕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약간 중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나이를 가지고 여성적인 모습으로 아무리 관리를 해봤자 승부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중성적인 모습을 뭐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대신에 여성적으로 섹시하다는 느낌은 저는 별로 안 듭니다. 그렇지만 그 쇼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상황에서 마돈나의 노래를 들어야겠지만 노래는 오늘은 앵두 들을 거고요. 치마는 과연 여자한테만 허용된 걸까? 궁핍한 8월이 보냈어요. 과연 그럴까? 요즘 인터넷이나 뭐 그런 거 보면 치마 입고 다니는 남자들 얘기가 종종 나오잖아. 교수 중에도 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치마를 입는 것은 역사적으로 봐서도 원래 그래야 된다는 것도 없고 시대적으로 허용되느냐 마느냐 하는 차이라는 거더라고. 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거든. 자기가 입고 싶으면 입어야 된다는 거지. 날씨가 더우니까 진짜 치마 입고 싶어진다. 키치 조지왈 입어버려. 굵은 악마왈 스코틀랜드로 이민가. 마이크로 울지 동감 입어버려. 안 말려. 여장하면 더 좋겠지? 바지가 개발되기 전에 모두 치마였대. 지렁이 먹는 누나는 치마 시원해 보이지? 허벅지에 땀 찬다? 땀 차면 땀띠 나고 찐득찐득하고 싫다? 허벅지만 얇으면 반바지도 입을 수 있을 텐데. 어휴. 날라리 병아리는 하나도 안 편리해. 바지가 편해. 캐러멜빵은 스코틀랜드 가서 입양돼서 그 사람들 상징 문양을 따오거나 연구공실에 부탁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선물 세트는 아직은 좀. 초록색 바나나는 앉을 땐 불편해. 치마 입고 다녀봤는데요. 조금 불안하대요. 긴 치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그 아래쪽이 뚫려 있다라는 사실이 이 정신적으로 조금 방어 체계가 풀어진 것 같은 기분이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입는 티셔츠에는 이 목을 가리는 카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와이셔츠에는 그 목을 가리는 카라가 있잖아요. 그 남성복 가운데서 목을 가리는 이 패션은 옛날에 갑주, 갑옷이나 마찬가지로 적의 칼로부터 목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남아있는 거래요. 그에 비해서 여성은 목을 가리는 옷보다는 목 밑에 심지어는 가슴까지 파인 옷을 입음으로 해서 목 부위를 노출시킴으로 해서 그 남성들의 공격 본능을 끌어내는 거래요. 그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97년도에 넥스트 하면서 공연할 때 치마 입고 했었거든요. 계속 긴 치마 입고. 그런데 기분이 좀 그래요. 뭔가 좀 뚫린 기분이 들고 거꾸로 여성들은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만 한다라는 시절이었을 때 여성이 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도전과 반역으로 비춰지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바지가 개발되기 전에는 모두 치마를 입었고요. 바지가 개발된 것은 말을 탈 때의 필요성 때문에 치마를 입고 말을 타면은 그 말 타면서 허벅지 안쪽이 쏠려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므로 그 바지라는 것은 말을 타기 위해서 개발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전래된 것이라고 하죠. 한편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 한 학생이 남학생인데 치마를 입고 학교를 와요. 근데 학교에서 치마를 입고 오지 못하게 하니까 치마를 입을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서 치마 등교 투쟁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전부 성원을 해주고 응원을 해줘서 오랜 기간 장기간 싸움 끝에 학교로부터 치마를 입고 와도 된다라는 승낙을 드디어 받아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은 아직까지 이런 모습에 익숙치 못해요. 왜냐하면 아니 바지를 입으면 되지 왜 굳이 혼자 치마를 입고 와가지고서 그게 무슨 권리랍시고 무의미하게 왜 싸우느냐. 근데 그게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치마다 바지다라는 것을 떠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모두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모두 열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충분히 시험해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닫히는 분위기로 가는 사회는 전부 닫히는 거거든요. 그 분위기는 밑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 치마를 입고 가지 못하는 그런 풍토의 나라라면 다른 것들은 또 얼마나 닫혀 있겠는가. 뭐 이런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하나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건데, 치마 재밌어요. 단지 다리가 아주 예뻤으면, 그리고 길었으면 미니스커트를 입고 공연을 했을 텐데, 롱 치마 입고 공연하다가 한번 치마 밟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 계단에서. 그 치마가 쉽지 않더군요. 롱 치마 입으니까 밟혀가지고 걸을 때 일정한 보폭과 걷는 발 모양새를 유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바지하고 그거하고 약간 달래더라고요. 차 이따 계단에서 굴를 뻔했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앵두 들이시죠, 앵두. 이런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성적인 대중음악 듣는 청소년이 성경험 빨라. 성적으로 저속하고 노골적인 대중음악을 즐겨 듣는 청소년들이 일찍 성경험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소화과학회지 8월호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12세에서 17세 남녀 청소년 1,46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저속하고 성적인 대중음악을 자주 듣는 청소년 중 51%가 2년 내에 섹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를 멀리하는 청소년들은 29%에 그쳤다. 이 논문을 작성한 연구소의 스티븐 마티노 연구원은 저속하고 노골적인 음악이 청소년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면서 교육자와 부모, 청소년 자신들은 음악에 담긴 메시지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어떻게 생각해? 경멸스럽죠. hit장마녀는 흥이다. 날라리 병아리는 푹푹푹푹푹. 마이크로 울지는 연구 결과 나왔다고 반드시 진실은 아닐 것이고. 아니 그리고 성교를 빨리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 현세지옥이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반화의 오류지. 단순히 조사를 통한 수치상의 통계를 가지고 성적인 대중음악이라는 독립변수가 청소년의 성경험이라는 종속변수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는지 인과관계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잖아. 한마디로 비싼 돈 쳐들여서 뻘짓하는 경우지. 심장사상충은요. TV가 처음 나왔을 때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좀비가 될 거라고 했대. 좀비. TV 앞에 앉아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비판들이 많이 갈려 있습니다만은 이런 조사나 이런 연구 이런 것들이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무슨 연구소에 무슨 연구원 어쩌고 나오면서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공격하고 막아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인데요. 통계가 얼마나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그리고 얼마나 교묘하게 악용되는가.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무언가 설득력이 없을 경우에 보통 진실성이 없는 것을 주장하는 자는 근거가 없을 경우에 숫자나 이런 통계 같은 것에 매달리려고 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보면 통계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분데스리가 출신의 축구 선수 가운데에서 70세 이상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라는 통계를 딱 들먹이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 생각은 당연히 이렇게 믿습니다. 축구란 격렬하고 위험한 스포츠이고 선수 생활 도중에 입은 부상이나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수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아주 무서운 위험한 스포츠로구나. 그런데 그 밑에는 단서가 하나 안 달려 있습니다. 분데스리가가 생긴 게 도대체 몇 년 전인데 분데스리가 축구가 처음 생겼을 때 가장 나이가 많았던 선수도 아직까지 70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통계를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는 건 이제 웃기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다가 어떤 상관관계를 맺는지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성적으로 저속하고 노골적인 대중음악을 듣는 청소년들이 일찍 성경험을 한다. 여기에는 일찍 성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이런 반론도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일찍 성경험을 할 정도로 신체 같은 것들이 빨리 성숙하고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성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을 즐기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청소년들은 주위 문화 패턴에서도 당연히 에로틱한 영화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에로틱한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듣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관계를 빨리 하게 된 것인지 그런 관계를 빨리 하게 될 정도로 성숙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입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통계. 말도 안 돼. 아니 근데 진짜로 화가 나요. 저런 쓰레기 같은 연구가 뭐 여기저기 나와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전에 한번 난리친 적이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얘기 들어볼게요. 60년대생 손, 60년대생 손, 70년대생 초반생, 70년대 초반생 손, 60년대 후반생 손. 네. 여러분,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출생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뭐 붐이 불었죠? 마가린. 미국 발음으로는 마저린이라며. 마가린. 버터는 동물성이라 몸에 나쁘고 마가린은 식물성 지방이라서 몸에 좋으니 버터를 발라 먹지 말고 마가린을 먹어야 한다. 아, 그래가지고 실컷 밥에다가 마가린 비벼 먹었는데 특히 60년대생들은 그래요. 그거 맛있는 거였거든요. 반찬 별로 뭐 없고 이거저거 없을 때 따뜻한 밥 밑에다가 버터 한 숟갈 이렇게 파묻어가지고서 놔뒀다가 간장에 비벼 먹고 그러면 되게 맛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버터가 몸에 안 좋다 그래도 실컷 마가린 비벼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20년을 마가린을 비벼 먹고 30살이 넘어선 요즘에야 와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가린이 버터에 비해서 100배나 몸에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트랜스 지방산이라며. 버터는 그래도 좀 낫고 마가린이 트랜스 지방산의 극치라고 몸에 제일 나쁜 거랍니다. 20년 동안 마가린 먹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20년 전에 식물성 이 지방인 마가린 이게 버터보다 몸에 좋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다 잡아서 체포내서 어떻게 벌을 줘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과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시대를 탁 지나가고 났을 때 순식간에 초라해지는 그 연구 결과들.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생각은 사람들의 이 두뇌 활동, 이 생각은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유명한 철학자도 인간의 그 사고와 영혼과 생각과 이런 것이 두개골 안에 있는 그 왜 존재하는지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허옇게 생긴 그 이상한 끈적끈적한 물질에서 뭔가 생각이 나온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근데 심장을 봐라. 저 쿵쿵쿵쿵 하고 움직이면서 힘차게 피를 뿜어내는 저 심장. 생각은 거기서 나오는 거다. 그때 사람들이 다 찌익 그랬거든요. 뭐라 그러겠어요.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그 허연 껄쭉한 그 물질에서 뇌에서 생각이 나온다고 말을 했다가는 이런 무식한 놈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비타민제 건강에 아무 효과 없답니다. 영국 과학 잡지 뉴 사이언티스트는 비타민 영양제가 질병을 예방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고 항산화제로 알려진 비타민 C와 E는 질병을 일으킬 소지마저 있다고 그럽니다. 비타민 보충제는 과학자들의 실험실에서 건강 증진 효과를 냈을지 몰라도 인체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거의 효력을 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랜베리 캡슐, 베타카로틴, 셀레늄, 포도씨 추출물, 갖가지 종류의 비타민 보충제에 대해서 몇 년간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돈과 시간의 낭비일 뿐이며
거의 혹은 아무런 건강 증진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고 뉴사이언티스트는 말했습니다. 과잉 섭취의 위험마저 있답니다. 인체에서 생산되는 독소인 유해산소를 방지하는 항산화제로 알려진 비타민 C와 E도 알약이 아니고 과일이나 채소의 형태로 섭취해야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90년대 초반 12만 7천 명이 참여한 시험에서 비타민 E를 다량 섭취할 경우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비타민 E 보충제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비타민 E의 이 같은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실패했고 비타민 E는 암과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데도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 C의 건강 효과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비타민 C가 아테로마성 동맥경화증이나 동맥경화 증세, 당뇨병을 더 빨리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생화학자인 베리 홀리웰은 차, 적포도주, 과일, 채소 등의 형태로 비타민을 먹는 데 주력해야 하고 우리가 더 많은 사실을 알아낼 때까지 비타민 보충제를 다량 섭취하지 말라. 아직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무슨 화성을 향해서 무슨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비행선을 띄우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더 알아낼 때까지 제발 비타민 함부로 먹지 말아달라. 우리도 아직 모른다. 과학자들도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타민 C, E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우린 아직 제대로 몰라요. 근데 정말 짜증나는 연구 결과 우리 고스하면서 들으면서 많이 봤지만 성적인 음악을 많이 듣는 것이 성적인 효과를 성 경험을 빨리 앞당긴다는 저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저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런 쓰레기 같은 전통은 유럽 사회가 간직하고 있는 그 기독교의 해악이거든요.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성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드문 종교입니다. 저는 기독교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독교 자체의 특성과 성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성을 뭐 하지 마라 절대로 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을 예찬하는 측면도 많죠.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세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성에 대한 욕구를 무조건 억누르는 게 좋은 걸로 그리고 아이를 낳을 그 출산의 필요 이외에 성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걸로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 교회 음악에 타악기가 없습니다. 타악기가 성적인 비트 이런 거를 상징하거든요. 성적인 상징, 심장의 박동, 쿵쿵쿵 인간의 생명력, 성 이런 거를 상징하니까 그런 거를 극단적으로 회피를 해서 오케스트라 악기를 보면은 타악기가 많지 않은 이유가 이제 그건데요. 그러다 보니 가끔씩 저런 무슨 뭐 청교도적도 아닌 이상한 그래서 청소년이 듣는 음악이 성적인 음악을 들을 경우에 무슨 성적인 뭐가 빨라지고 어쩌고 그러니까 성 경험을 청소년이 빨리 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결론조차도 일반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있습니다. 저 조사는 청소년들이 빨리 성 경험을 하는 것은 무조건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시작합니다. 대단히 횡포죠. 저는 청소년들이 경험을 일찍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와 동시에 늦게 한다고 해서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저희 쫌노로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에서 그 얘기 많이 하죠. 늦돼도 괜찮다고. 늦되는 것이 늦된다고 해서 초조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초조해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친구들 또래에 비해서 한 3년 늦는다, 5년 늦는다, 심지어 10년 늦는다. 걱정 말라고. 시간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거를 이제 성을 느끼고 펼치고 이런 아름다운 성을 간직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시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 배고파. 갑자기 왜 이렇게 배고프죠? 앵두나 들어야겠다. 갑자기 앵두 먹고 싶네요. 배고파.
굉장히 읽다 보니 나까지 찌질함이 넘치는 주뽕이 보낸 기사 발췌입니다. 에이그 이 찌질아라는 제목. 조선일보에서 발췌한 두고 보자 복수하고 말 거야. 지난해 8월 말 윤모 씨 가로열고 29세는 이를 깨물었습니다. 평소 좋아했던 박모 씨에게 용기를 내 사귀자고 했지만 거절당한 것. 집으로 돌아온 이 씨. 박 씨의 미니 홈피를 뒤져서 20여 장의 사진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창녀 박모모라는 제목을 단 뒤 주소와 전화번호,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적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 처음에 잘 꼬셔둠, 화끈하게 즐길 수 있음이라는 설명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 파일을 올렸습니다. 좋아했던 여자를 하루아침에 온라인 성매매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윤 씨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박 씨 이외에도 자신을 퇴짜 놓은 35명의 여성들의 개인정보도 함께 올렸습니다. 남자 관계 복잡함 등의 설명도 붙였습니다. 그러나 윤 씨의 어이없는 복수극은 곧 막을 내렸습니다. 남성들의 성매매 전화에 시달리던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6단독 박성규 판사는 이일 윤 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씨가 인터넷에 적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고 불량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정보화 사회에서 익명성을 이용해 이런 손해를 가하는 범죄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뽕의 해설이 달려있는데요. 이게 진짜 웃겨요. 36명한테 차인 거면 도대체 성격이 어따구로 돼 뭐가 있길래 찌질함이 질질 흘러넘치는구만. 율리리아 삐약이는 얼마 동안의 기간에 36명한테 차였는지가 매우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36명한테 차이려면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가요? 36명한테 차요. 남의 불행을 가지고 뭐 비웃을 일은 아닙니다만은 본인이 저 따위로 행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남자 하나가 36명한테 차였다 그러면 그건 이제 동정할 만한 일인데 그 36명한테 저 따위 일을 했으니까 이건 뭐 동정의 여지가 없는 거고. 사귀자라고 얘기를 한다. 싫어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아직 누군가 사귈 생각이 없어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계속 연락하시면 신고할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한 번. 포기할 순 없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다가 진짜 전화 다시 한번 하면 스토커예요. 진짜 왜 이래요. 이틀. 그 다음날 또 누군가한테 직접 거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3일. 평균 일주일에 한 명씩한테 채웠다고 치면 36 곱하기 7 6, 7은 얼마지? 36 37에 21 다시 21 6, 7에 42 200 250 83에 24 일주일에 한 명씩 계속 연달아서 기관총처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일주일에 한 명씩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채이면 9개월 걸리는데요. 네.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36명한테 채이냐. 36명한테 채이면 36개 주랭랑을 넣어야지. 그 36명한테 댐비냐고 댐비는 게. 아니. 가끔 기사에 그런 기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교포고 무슨 박사 학위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뭐 어떡하여 이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 농락 수첩에는 142명의 여성 연락처 나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남들은 그런 걸로 걸려 들어가는데 100여 명의 여성 농락 이래가지고 걸려 들어가는데 36명한테 채워가지고서 진짜 안 됐다. 그리고 자기가 채인 여자들을 일일이 그 36명을 다 기억해가지고 그 주소를 다 알아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 35명한테 다 해코지를 한다는 것도 대단한 능력, 불세출의 기억력이자 불세출의 찌질함인데, 야,
감옥 가서 1년 6개월 살긴 됐습니다만은 불세출의 영걸이다, 영걸. 인재네, 인재. 그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저한테는 그딴 짓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홈페이지만 방문해주세요. 싸이월드의 마왕싸이입니다. MAWANGCY. 마왕싸이. 거기서 제 아이돌 시절 파일들이 올라가서 제 옛날에 뽀사시 했던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긴급 다이어트를 들어갔는데 우리 마누라 먹고 싶은 거 계속 사먹이면서 같이 먹다가 지금 체중이 너무나 오버해요. 긴급 다이어트에 들어갔는데 9월 초에 긴급 다이어트의 완성형을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쫙쫙 빠지고 있습니다. 보통 무대 위에 한번 올라가면 2kg씩 빠지거든요. 매일매일 저 혼자 공연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공연 없는 날도 저 혼자 삽질하고 공연하고 이래가지고 하루에 2kg씩 빠지고 있으니까 9월 초에 아주 대조되는 사진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보여드리죠. 넥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nextfan.co.kr 옛날에 넥스트 좀 좋아했지 이런 분들은 그냥 nextfan.co.kr 오셔가지고 거기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날라리 병아리가 보낸 글입니다. 아버지 되면 머리 좋아진다. 진짜? 미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이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컷 원숭이가 아버지가 된 뒤 대뇌 앞부분의 피질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뇌 앞부분은 기획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보다 많은 수의 뉴런들이 연결을 이루면서 뇌 기능들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아버지가 되면 신경 단위인 뉴런들이 신경성 뇌하수체 호르몬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습니다. 날라리 병아리가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이제 지난주 상담소 내용을 기억할 때가 도래한 것인 것이다. 제가 아버지가 되면 머리가 좋아져서 지난주 상담소 내용은 이런 거였군요. 이런 거를 기억하게 된단 말입니까? 그거보다는 이 뉴스가 더 중요합니다. 얄라리 얄라 얄라 형이 보내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몰라보고 엄마가 아들을 몰라본다. 최근 미국에선 안면 인식 장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말 그대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말하는데 지구촌 리포트는 우리에게 생소한 안면 인식 장애 환자들의 고통을 전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안면 인식 장애 환자들은 이웃이나 친구는 물론 가족까지 알아보지 못해. 나잖아 이거. 아시죠? 저 나이트 가서 제 여자친구한테 부킨 건 거. 아니 평소에는 제가 긴 머리에다가 세트 파마 말아가지고 이렇게 곱슬곱슬 해가지고 부드럽게 풀어내린 머리를 좋아하니까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저는 그 모습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트에서 마주쳤는데 머리를 쫙 펴가지고 뒤로 꽁지로 묶어가지고 올백으로 쫙 넘겼는데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죠?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제 여자친구한테 부킹 건 건 아니고 걸 뻔했는데 남궁현이 야! 네 여자친구야! 그리고 말려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거기서 부킹 걸었으면. 5년간 안면 인식장애를 연구했다는 켄 나카야마 교수는 방송에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닌가 추정할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미국인들 가운데 약 2%가 안면 장애 인식 환자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려 미국 인구 3억 명 가운데서 600만 명이 안면 인식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면 인식 장애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인간관계는 물론 가정생활에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산다. 가령 한 환자는 아이를 맡긴 타거소에서 남의 아이를 데려와서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주변인들 역시 늘 나를 소개해야 하니 이상하다라며 환자 못지않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안면인식 장애 환자들은 하루빨리 증상의 원인과 치료 방법이 나오길 고대하고 있다. 그때까지 상대방의 목소리나 머리 모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몇 년 만에 만난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 전 그래가지고 참 죄스러움과 괴로움과 참 그런 거 사이에서 저도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상담 내용을 기억하기는커녕 우리 애 얼굴이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
애기 입술이 되게 도톰해요. 아린 입술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 입술이 어렸을 때 저랬었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싸이월드에 있는 제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다가 요새 싸이월드에서 제가 클럽, 비밀 클럽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할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돌 사진이 거기 올라와 있어요. 뚱땡이 사진이. 제 입술이 있는데요. 우리 딸내미가 그냥 누구 어디서 많이 본 입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입술을 닮았던데요. 그냥 어떡해요. 이대로 살다 가는 거지. 설마 그렇다고 타가소에서 우리 딸내미 말고 딴 애 데리고 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어릴 적에 우리 엄마가 내 손잡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한참 있다 애가 없어져 보니까 저쪽에 어떤 이상한 아저씨 손을 잡고 가고 있더래요. 저 바로 미아될 뻔했잖아요. 알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냥 뭐 앵도를 듣고 끝내죠. 오늘은 소희의 앵두를 1시간 내내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운전은 핸들 잡은 사람 마음, 방송은 마이크 잡은 놈 마음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앵두 즐기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gang, gang, gang.